일주일 전에 저희가 이제 거리에서 광장에서 안국동에서 와 정말 그 뜨거운 시민들과 함께 네. 윤석열 파면 선고를 들었는데 그렇죠. 그날 정말 절절한 너무, 심정들 감동이었죠. 그런데 네. 그 감동이 일주일을 못 가네요. 중간에 벌써 개헌과 그러니까요. 무슨 뭐 일주일이 예. 이거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헌재 재판관을 뭐 황당하게 지명을 하질 않나. 한덕수의 네. 예, 어떻게 보면은 만행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던데 네. 뭐 망나니 짓이다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 국민들 충격받은 일주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격변의 시간인 거는 뭐 저희가 다 예. 알고 지금 123일 동안 그렇게 격변의 시간을 왔었잖아요. 4월 4일까지. 맞아요. 근데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다. 여전히 내란은 뭐 진행. 잔불이 아니라 예. 여전히 주불도 꺼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네요. 재판은 진행 중인데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이 얼마나 정말 아이러니입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한 사람만 지금 내려온 상황이다. 다른 건 바뀐 게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탄핵 파면되고도 여전히 파티 중인데 뭘 내려왔습니까? 여전히 천상에 있는 뭐 같아요. 야, 그러니까 탄핵이 됐으면, 그러니까 파면까지 됐으면 네. 이젠 자숙하고 예. 국민들 앞에 석고되지 않은 게 그게 국민들이 바라는 상식이고 공정과 그 상식의 그 모습인데 절대 그러지 않는다. 그렇죠. 매일매일 사람들을 불러서 뭔 얘기를 하고 밥 먹고 예, 요리사가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이제 공개가 됐죠. 서영교 의원께서 이제 국회에서 예. 공개를 하면서 했는데 뭐 100번을 양보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같이 고생해준 뭐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격려, 네. 뭐 이런 정도는 인간적으로 있을 수 있다 치는데 이제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 과연 어떤 돈으로 썼을까 이제 그게 계속 나오잖아요. 아마 지금도 특활비로 쓰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다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쓰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죠. 예. 현금으로 다 현금화해서 주고 옛날에는 네. 그 임종석 비서실장 때 왜 그걸 밝힌 적 있잖아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정원이 보통 예산이 4,800억 이랬을 겁니다. 그러면 관행적으로 그랬다고 그래요. 절반은 대통령실에서 갖다 쓴다. 대통령실의 연간 예산은 270억에서 290억 정도 될 거예요. 책정되는 게 보통. 네. 근데 이제 모질라는 거죠. 예를 들어 금일봉 이런 거 주잖아요. 그것만 해도 이제 안 되는 거죠. 전국 다니면서 행사장 이런 데서 막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 네. 그래서 관행적으로 이제 국정원 예산을 갖다가 썼다. 수사비, 특활비 그야말로 현금화돼 있고 영수증 없는 거, 꼬리표 없는 거. 네. 뭐 지금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현 정권에서는 어땠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관저에 그 정도 요리사와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뭐 200만 원 갖고 될 수준이 그럼요,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게 김치찜 보면 먹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네, 네,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장면이. 그리고 줄줄이 차가 나오죠. 예. 밤에. 누굴까? 그렇게 보면 과연 경호처 직원들 같으면 그렇게 줄줄이 차가 나올 것 같지 않은데 네. 그러면 여전히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뭐 고생해준 여당 의원들 뭐를 했다든지 뭐 이러면 이제 대형 사고인 거죠 또 그게. 자, 그 진상도 아마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자, 오늘 저희가 오마이 TV가 관저 앞의 모습 여러분께 또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따 뭐 오후 5시에 관저를 떠난다고 하는데 그 현장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면서 최광욱 전 의원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저 현장. 그다음에 아래는 국회 예. 소통관 모습이에요. 잠시 뒤 지금 저 관저 앞을 3일 전에 제가 아내랑 밤 11시에 지나가서 저 한남초등학교 바로 옆에가 공관촌 출입구거든요. 네, 지금 보이는 저 맞아요. 장면이 그 앞에서 이제 지나가면서 11시경에 사진을 찍으려고 그랬죠. 기념으로 남기려고 마스크랑 막 쓴 다음에 네. 그랬더니 그 경찰이 이제 두 분이 제지를 하고 그 앞에 팻말들은 5명, 그러니까 팻말 3명에 2명은 앉아서 이렇게 모바일을 하고 있고 저 위에 언덕에 육교를 지나서 이렇게 건너왔습니다. 한 바퀴를 쭉 보면서 도대체 네. 몇 명인데 근데 지금도 보시면 사람이 거의 없죠. 보면 없어요. 예, 회행합니다. 그냥 그들의 기대대로 하면 지금도 저기를 꽉 메우고 난리를 치면서 네. 성조기와 태극기는 기본이고 이스라엘기를 흔들면서 있을 걸로 생각을 했겠죠. 오늘 나올 때 제가 관심 있는 관전 포인트 2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예. 윤이 나와서 인사하는 건 뭐 당연하고 요거 할지 몰라요. 윤은 마이크 이렇게 네, 요거 할지 노래방 몰라요. 마이크 스타일. 근데 그보다 관심 있는 2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김건희가 같이 나와서 인사를 할 거냐. 네. 요 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긴 합니다. 내려서 목례 정도 하고 김건희는 다시 들어가는 거.
발언 안 하고. 근데 만약에 본인도 어떤 발언을 했다라면 이제 국민의힘은 폭망이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뭐 어떤 발언을 하든지 간에. 그렇네요. 또 하나 이제 관전 포인트가 김성훈. 과연 지난번 구치소에서처럼 옆에 딱 서가지고 예, 폼 잡고 경호하면서. 과연 그걸 할 것이냐인데 제 예. 예상은 똑같이 할 것이답니다. 똑같이 할 것이다. 여전히 살아 있다, 죽지 않았다. 뭐 후임자 경호까지도 내가 책임진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네. 네, 그 두 가지를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주셨고, 자 오마이 TV를 통해서 현장 입체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마이 TV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함께 끝까지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왕 저 장면이 네. 저렇게 화면에 나오니까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저 건물 있습니다. 지금 한남초등학교 옆에 흰 건물. 네. 저게 이제 땡땡 빌딩인데 저 빌딩에 코스닥사가 하나 입주해 있습니다. 그 코스닥사 임직원들이 주로 이제 밤새 일을 하는 네. 야행성으로 야근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관저 공사를 할 때 2022년 11월인가 입주했을 거요. 10월 11월 그쯤에 했을 거예요. 공사를 한참 걸로. 하고 예. 그 입주하기 직전에 새벽에 저 건물에서 보면 그 당시는 관저 가림막 이런 게 덜 돼 있어가지고 다 보인 거였죠. 그래서 거기에서 본 직원들이 화들짝 놀라고 네.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아, 무속행위에 대한. 그래요. 네. 그런 제보까지 내용까지 네, 지금 좀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관저안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것도 너무나 우리 국민들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관저에 정말 뭔가 이제 종교 의식이나 네. 무속적인 뭐 그런 공간이 있는지 이것도 너무나 글쎄 그 궁금하고. 부분은 저는 뭐 확인을 네. 못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만 뭐 네. 썰로는 이제 많이 그거를 철거하고 하느라고 관저 나오는 게 오래 그런 걸렸다 썰도 뭐 이런 있고. 이제 썰도 예. 있죠. 확인이 안 된 부분이지만 그런 의혹이 나올 정도로 이번 정권이 뭐 무속과 주술과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그런 의혹을 많이 받아왔으니까. MBC하고 JTBC 이렇게 특집 예. 다큐에서도 이제 나오듯이 술과 주술, 무속 이 부분이 빠지지 않는 거죠. 예. 어찌 됐든 그거는 뭐 국민들이 그렇게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초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술에 대해서는 뭐 이미 뭐 저 한남동 공가뿐만 아니라 삼청동 안가 뭐 기타 네. 또 안가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한강진 쪽에 그렇다고 공개 안 된 거. 예. 예, 그 삼각지.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폴리스 라인 노란 테이프 치고 네. 다 수사의 영역이죠. 사실은 계속 우리가 오늘 이제 공간 떠나면 사실은 저 공간은 막바로 폴리스 라인 치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압수수색 그동안 제대로 못했잖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증거인멸을 많이 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정말 이렇게 늦어진 일주일이나 넘게 시간을 끈 거는 증거인멸 때문이 아니야. 이런 추측과 뭐 관측을 할 수밖에 지속적으로 없으니까. 이제 1월 15일 경에 이제 체포되고 예. 하는 그 사이에도 시간이 있었잖아요. 12.3부터. 그럼 그때도 이제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당연히 본능적으로 있었겠죠. 네. 누가 지시하든 안 하든 각각의 개인 단위는 개인 단위 별로 본능적으로 이제 감추고 싶은 게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석방이 됐잖아요. 3월 8일 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들. 한 그러면 달이 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제가 기술적인 깊이는 없지만 뭐 서버 단위든 뭐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뒤집어 쓰면 어쨌든 포렌식도 만만치 않다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뭐 디가우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 요즘은 뭐 한 번에 다 빨아들여서 완전히 없애는 뭐 이런 기술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비아폰에 대한 거라든지 각각의 개인 폰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건 이미 상당 부분 뭐 폰 자체를 바꾸고도 신형 폰이 나와서 바꿨다고 하는 이완규 그 법제처장도 있듯이 예. 그런 이제 황당한 얘기를 할 시간이 충분히 지났죠 이미. 이미 시간이 너무 흘러버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오늘 오후 5시 일주일 만에 파면 일주일 만에 그야말로 이제 방을 빼게 되는 윤석열 부부. 일단은 저기는 진짜 폴리스 라인 치고 바로 이제 세세하게 다 점검을 해야 되겠죠.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정도로 증거 네. 채집을 어쨌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범죄 현장이잖아요. 예. 문제가 이제 용산 대통령실 그 비서동 집무실 이런 데가 이제 문제죠. 뭐냐면 6월 3일 당선 땅땅땅 하고 나서 인수인계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 과도기. 예를 들어 새로운 집무실을 마련하기 전까지 그 범죄 현장이잖아요. 용산이.
그러니 여기에 있어야 되는. 폴리스 라인을 쳐놓고 네. 증거 수집하면서 인수인계하는 음.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요. 이 관저 상황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